인천국제공항의 활주로는 이른 아침부터 분주했다. 대한항공 153편의 승무원들이 제주행 비행을 준비하고 있었다. 기장 박현우는 20년 경력의 베테랑 조종사였고, 부기장 김지훈 역시 공군 출신의 뛰어난 실력자였다. 두 사람은 오늘도 변함없이 철저한 비행 전 점검을 실시했다. 오늘은 날씨가 정말 좋네요. 지훈이 창 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그래, 완벽한 비행 날씨야. 객실에서는 승무원들이 탑승객들을 맞이하고 있었다. 특히 수석 승무원 이민아는 오늘 처음 비행하는 신입 승무원 강다은을 친절하게 지도하고 있었다. 긴장하지 마세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바쁜 노선이지만 1시간도 안 되는 짧은 비행이에요. 승객들 중에는 특별히 한 사람이 눈에 띄었다. 40대로 보이는 남자는 검은색 정장 차림이었지만 얼굴은 창백하고 땀을 흘리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서류 가방을 무릎 위에서 꼭 붙잡고 있었다. 미나는 그를 보며 약간의 의구심을 느꼈지만 곧 다른 승객들의 안전벨트 착용을 확인하는 데 집중했다. 보잉 737이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했을 때 모든 것은 평소와 다름없어 보였다. 현우는 이륙 각도를 완벽하게 조절했고 비행기는 순조롭게 하늘로 올라갔다. 맑은 하늘과 잔잔한 구름이 창 밖으로 펼쳐졌다. 하지만 비행기가 순항 고도에 도달하려 할 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처음에는 몇 마리의 새들이 비행기 주변을 맴돌기 시작했다. 조종석에서 현우와 지우는 이 광경을 주의 깊게 지켜보았다. 저 새들, 좀 이상하지 않나요? 지훈이 말했다. 보통은 이 고도에서 새들을 만나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현우도 이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의 오랜 비행 경험 중에서도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다. 새들의 움직임은 마치 의도적인 것처럼 보였고 그들의 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었다. 객실에서는 아직 아무도 이 상황의 심각성을 눈치채지 못했다. 다은은 음료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었고 미나는 서류 가방을 꼭 쥐고 있는 남자 승객에게 다가가 물을 건넸다. 남자는 손이 떨리는 것을 감추려 애쓰며 물을 받았다. 하늘은 여전히 맑았지만 비행기 주변의 새들은 이제 수십 마리로 불어났다. 그들은 마치 무언가를 찾는 듯한 행동을 보였고 특히 비행기의 화물칸 쪽에 더 많이 모여들었다. 현우는 이제 관제탑에 상황을 보고해야 할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는 창 밖을 내다보다가 창백해진 얼굴로 고개를 돌렸다. 그의 서류 가방에서는 희미한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지만 엔진 소리에 묻혀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했다. 비행기는 계속해서 제주도를 향해 날아가고 있었지만 이 평화로워 보이는 순간 속에서 큰 위기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다. 새들의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상황은 점점 심각해졌다. 박현우 기장은 서울 관제탑과 교신을 시작했다. 관제탑, 여기 대한항공 153편입니다. 비정상적인 상황을 보고드립니다. 대한항공 153편, 무슨 일입니까? 관제탑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수백 마리의 새들이 비행기를 에워싸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조류 충돌과는 다른 양상입니다. 새들이 의도적으로 비행기를 따라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객실에서는 승객들이 창밖의 특이한 광경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이민아 수석 승무원은 불안해하는 승객들을 진정시키려 노력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조종실에서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의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져 갔다. 그의 서류 가방에서는 이제 미세한 진동이 느껴졌고 그는 초조한 듯 계속해서 시계를 확인했다. 강다은 승무원이 그에게 다가갔다. 손님, 괜찮으신가요? 많이 불편해 보이시는데요. 괜찮습니다. 남자는 더듬거리며 대답했다. 그저 비행기가 조금 무서울 뿐이에요.
하지만 다은의 직감은 달랐다. 그녀는 미나에게 다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선배님, 저 승객님이 좀 이상해요. 가방에서 뭔가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미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눈치챘어. 하지만 지금은 새들의 문제가 더 심각해. 조종실에서는 김지훈 부기장이 레이더를 주시하고 있었다. 기장님, 새들이 특히 화물칸 주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현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최근 들었던 뉴스가 떠올랐다. 멸종위기 동물 밀수에 대한 보도였다. 지훈 씨, 혹시 화물칸에 특이한 물건이 실려있나 확인해봤나? 네, 지금 확인해보겠습니다. 지훈이 화물 목록을 확인하기 시작했다. 그때 갑자기 비행기가 크게 흔들렸다. 새 한 마리가 왼쪽 엔진에 빨려 들어간 것이다. 비상등이 켜지고 경고음이 울렸다. 비상입니다. 모든 승객들은 안전벨트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나의 목소리가 객실에 울려 퍼졌다. 검은 정장 남자는 이제 완전히 공황 상태에 빠진 것처럼 보였다. 그의 가방에서는 더욱 분명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마치 작은 동물의 울음소리 같았다. 현우는 빠르게 결단을 내려야 했다. 엔진 하나가 손상된 상태에서 제주까지 가는 것은 위험했다. 게다가 새들의 공격은 계속해서 거세지고 있었다. 관제탑, 비상 상황을 선포합니다. 광주국제공항으로의 회항을 요청합니다. 하늘은 점점 더 어두워졌다. 새들의 그림자가 태양을 가리기 시작했고 비행기는 마치 거대한 새떼의 포위망 안에 갇힌 것 같았다. 모든 승객들은 이제 숨죽인 채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때 검은 정장 남자의 가방에서 뚜렷한 울음소리가 터져나왔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다. 순간 객실은 침묵에 휩싸였다. 검은 정장 남자의 가방에서 들려온 울음소리는 분명 동물의 것이었다. 이민아는 즉시 상황을 파악하고 남자에게 다가갔다. 손님, 죄송하지만 가방을 열어보여 주셔야겠습니다. 미나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남자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이건 그저 전자기기일 뿐입니다. 제 개인 물품이에요. 하지만 가방에서 다시 한번 울음소리가 들렸고 이번에는 더욱 선명했다. 강다은은 그 소리를 듣자마자 얼굴색이 변했다. 이 소리, 냉금류 소리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조류보호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했거든요. 조종실에서는 현우와 지훈이 긴급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화물 목록을 확인해봤는데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 뉴스에서 멸종위기 조류 밀매 사건이 있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현우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관제탑에 연락해서 특수조류 전문가를 광주공항으로 호출해달라고 요청하세요. 그리고 공항경찰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객실로 돌아와서 상황은 점점 더 긴박해지고 있었다. 검은 정장 남자는 이제 완전히 창백해진 얼굴로 떨고 있었고 다른 승객들은 불안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비행기가 다시 한번 크게 흔들렸다. 더 많은 새들이 비행기를 에워싸기 시작했고 특히 화물칸 근처에 집중되어 있었다. 마치 그들은 가방 속의 동물과 교신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미나는 결단을 내렸다. 손님, 이대로는 모든 승객들의 안전이 위험합니다. 가방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기장님께 보고하고 착륙 즉시 공항 경찰에 인계하겠습니다. 남자의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흘렀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그는 천천히 가방을 열기 시작했다. 그 순간 객실의 모든 사람들은 숨을 죽였다. 가방 안에는 특수 제작된 작은 케이지가 있었고 그 안에는 한 쌍의 매가 있었다.
그것은 세계적으로 멸종 위기에 처한 검독수리였다. 새들의 날개는 접혀 있었지만 그들의 눈빛은 날카로웠다. 이건 연구용입니다. 남자는 더듬거리며 말했다. 하지만 그의 설명은 설득력이 없었다. 강다은이 놀란 목소리로 말했다. 이 종은 국제적으로 보호받고 있는 멸종위기 종이에요. 한 쌍의 가치가 수억 원에 달한다고 들었어요. 밖에서는 수백 마리의 새들이 계속해서 비행기를 따라오고 있었다. 그들의 행동이 이제야 이해되기 시작했다. 그들은 동족을 구하기 위해 모여든 것이었다. 미나는 즉시 조종실에 상황을 보고했다. 현우는 이 정보를 듣자마자 관제탑에 추가 보고를 했다. 관제탑, 기내에서 멸종위기 조류가 발견되었습니다. 신속한 착륙이 필요합니다. 광주국제공항으로 방향을 틀었지만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새들의 공격이 점점 더 과감해졌고 비행기의 왼쪽 엔진은 이미 불안정한 상태였다. 고도를 낮추겠습니다. 박현우 기장이 말했다. 지훈 씨, 착륙 준비를 시작하세요. 객실에서는 이민아가 상황을 통제하려 노력하고 있었다. 검은 정장의 남자는 이제 완전히 체념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그의 가방 속 검독수리들은 계속해서 울음소리를 내고 있었다. 선배님, 강다은이 창밖을 가리키며 외쳤다. 새들이 비행기 주변에서 특이한 패턴을 만들고 있어요. 정말로 수백 마리의 새들이 마치 거대한 원을 그리며 비행기를 둘러싸고 있었다. 그들의 움직임은 더 이상 무질서한 것이 아니었다. 마치 의식을 치르는 것처럼 정교한 패턴을 그리고 있었다. 조종실에서 김지훈이 갑자기 소리쳤다. 기장님, 오른쪽 엔진에도 이상이 감지됩니다. 현우의 얼굴이 굳어졌다. 양쪽 엔진 모두가 불안정한 상태에서는 광주까지 가기가 힘들어질 것이다. 그는 재빨리 새로운 결정을 내려야 했다. 관제탑, 비상 착수를 준비하겠습니다. 동중국해 상공입니다. 구조팀의 신속한 출동을 요청합니다. 이민아는 승객들에게 비상 착수 준비를 시작하라고 안내했다. 모든 승객 여러분들은 안전벨트를 단단히 매어주시기 바랍니다. 등받이와 테이블을 원위치로 해주십시오. 그때 검은 정장 남자가 갑자기 일어섰다. 제가 모든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새들은 멸종위기종 중에서도 가장 희귀한 종입니다. 그들에게는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하지만 그의 말은 갑작스러운 비행기의 흔들림에 의해 중단되었다. 오른쪽 엔진에서 큰 폭발음이 들렸고 비행기는 크게 기울어졌다. 모든 승객들은 충격 방지 자세를 취해 주십시오. 미나의 목소리가 객실에 울려 퍼졌다. 바깥의 새들은 마치 이 상황을 이해한 것처럼 갑자기 행동을 바꾸었다. 그들은 이제 비행기의 양쪽 날개 아래로 모여들기 시작했다. 마치 비행기를 지탱하려는 것처럼 보였다. 강다은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하고 있었다. 선배님, 저 새들이 저희를 돕고 있는 것 같아요. 현우는 최대한 비행기를 안정화시키려 노력했다. 그의 풍부한 경험이 이 긴박한 순간에 빛을 발했다. 지훈 씨, 저 새들의 도움을 받아들이죠. 그들과 함께 비행기를 조종하겠습니다. 바다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고 구조팀은 아직 도착하지 않은 상태였다. 비행기의 운명은 이제 조종사들의 기술과 신비로운 새들의 도움에 달려 있었다. 동중국해의 푸른 물결이 눈앞에 펼쳐졌다. 박현우 기장은 평생의 비행 경험을 모두 동원하여 비행기를 조종하고 있었다. 놀랍게도 수백 마리의 새들이 마치 천사의 날개처럼 비행기를 받치고 있었다. 믿을 수 없습니다. 기장님, 김지훈이 말했다. 새들이 비행기의 하강 속도를 늦추고 있어요.
객실에서는 모든 승객들이 고개를 숙이고 충격에 대비하고 있었다. 검은 정장 남자는 자신의 가방을 꼭 끌어안은 채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저 새들은 정말 특별한 존재들입니다. 그들에게는 동족을 지키려는 본능이 있어요. 이민아와 강다은은 승객들 사이를 돌며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다. 다은이 창 밖을 보며 속삭였다. 선배님, 저게 보이세요? 새들이 비행기 주변에 완벽한 대형을 만들었어요. 정말로 새들은 마치 거대한 날개를 형성한 것처럼 정교한 대형을 이루었다. 그들의 움직임은 완벽하게 동기화되어 있었고 비행기의 균형을 잡아주고 있었다. 현우는 관제탑과 마지막 교신을 했다. 비상 착수를 시작합니다. 현재 고도 300피트, 새들의 도움으로 하강 속도가 안정적입니다. 바다의 표면이 점점 가까워질수록 모든 이의 심장은 더욱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때 검은 정장 남자가 갑자기 가방을 열었다. 놀랍게도 그는 검독 수리들을 자유롭게 해주려는 것이었다. 안 됩니다. 미나가 외쳤다. 지금은 너무 위험해요. 하지만 남자는 흐느끼며 말했다. 이제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자유로워야 해요. 제가 저지른 잘못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 순간 비행기가 물에 닿았다. 충격은 예상보다 훨씬 부드러웠다. 새들의 도움으로 비행기는 마치 깃털처럼 가볍게 착수했다. 모든 승객들은 비상탈출 준비를 해주십시오. 미나의 목소리가 객실에 울려 퍼졌다. 구명보트가 자동으로 펼쳐졌고 승객들은 질서 있게 탈출을 시작했다. 놀랍게도 바깥의 새들은 여전히 비행기 주위를 맴돌며 마치 보호하듯 지키고 있었다. 남자는 마지막으로 케이지를 열었다. 두 마리의 검독수리는 잠시 주위를 살펴보더니 천천히 날개를 펴고 하늘로 날아올랐다. 그 순간 주변의 모든 새들이 환영하듯 울음소리를 내었다. 해상 구조대가 도착했을 때 그들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다. 수백 마리의 새들이 마치 의식을 치르듯 원을 그리며 비행기 주위를 돌고 있었고 그 중심에서 두 마리의 검독수리가 자유롭게 날아다니고 있었다. 구조 작업은 놀라울 정도로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새들은 마치 보초를 서듯 계속해서 비행기 주위를 돌았고 모든 승객들이 안전하게 구조될 때까지 그 자리를 지켰다. 박현우 기장은 마지막까지 비행기에 남아 모든 승객의 탈출을 확인했다. 그의 곁에는 이민아와 강다은도 함께 있었다. 검은 정장의 남자는 이미 해경 경비정으로 인계된 상태였다. 지금까지 이런 일은 처음이에요. 다은이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다.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같아요. 미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우리가 자연을 존중하지 않으면 자연도 우리를 위협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것 같아요.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하면 자연도 우리를 도와줄 수 있다는 것도요. 해경 조사관들이 도착했을 때 검은 정장 남자는 모든 것을 자백했다. 그는 국제적인 멸종위기 동물 밀매 조직의 일원이었다. 하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그는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었다. 저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가 조사관들에게 말했다. 돈 때문에 자연의 경이로움을 파괴하려 했던 제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현우는 관제탑에 마지막 보고를 마쳤다. 이 사건은 곧 전 세계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하게 될 것이었다. 멸종위기 조류들의 신비로운 행동은 전 세계 과학자들의 관심을 끌었고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상징적인 사례가 되었다. 며칠 후 인천국제공항에서는 특별한 기자회견이 열렸다. 대한항공은 이 사건을 계기로 야생동물 보호를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현우, 지훈, 미나, 그리고 다은은 환경보호상을 수상했다. 특히 놀라운 것은
그 이후로 제주행 항공편에서 종종 검독술이 한 쌍이 비행기와 나란히 날아가는 모습이 목격되었다는 것이다. 마치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것처럼. 강다은은 이 경험을 계기로 항공 승무원 생활과 함께 야생동물 보호 활동가로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녀는 종종 학교를 방문해 이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며 자연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현우 기장은 이 사건을 회고하며 말했다. 30년 비행 경력에서 가장 특별한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늘은 우리만의 것이 아니니까요. 이 이야기는 이제 항공업계에서 전설이 되었다. 그것은 단순한 비행 사고 예방 교육을 넘어 인간과 자연의 공존에 대한 깊은 교훈을 전하는 이야기가 되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 들려드린 하늘의 기적이라는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다면 우리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댓글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내일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우리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